권승철의 선행승부 1월 17일 금요일 창원 교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교차는 1, 5, 6 라운드는 선발급, 2, 3, 4 라운드는 우수급으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 급별로 1, 2차 진입한 선수는 무조건 결승 가고 3경주 중 3차권 진입한 선수, 가장 득점이 높은 선수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발 1, 5, 6 라운드 우수 2, 3, 4 라운드 중에서는 1, 2차는 모두 다 결승 가고 3차 진입한 선수 각각 한 명씩만 결승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권승철의 선행 승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독자 수들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취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구독을 함께 해주신다면 빠르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안 하시면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이 잘 되질 않습니다. 권승철의 선행승부 구독을 해주시면은 방송 올림과 동시에 알람이 뜨기 때문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구독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에서는 5경주에 5라운드에 이상엽, 6라운드에 강동주가 신인 선수로 출전하고 있고 우수급 중에서는 4라운드 졸업순위 1위를 기록한 박건수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수급 박건수는 29기 넘버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우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라운드하고 6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이상엽과 강동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더군다나 이상엽 졸업순위 2위를 기록한 선수라는 점에서 과연 기존 강자들 상대로 어떤 경주 펼쳐 나갈지가 최대 관심자라는 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주는 나름 29기 선수들이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는 29기 선수들이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29기 선수들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지가 관심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특성급에서 내려온 또 우수급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박건수도 결승전에서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우수에서 특선에서 내려왔고 이으뜸도 특선에서 내려왔습니다. 송대호가 우수에서 내려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창원 선발과 우수 치열하게 접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 1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 1라운드 비교적 쉽게 짜여진 편성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회차 다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보여줬었던 최부건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선취입도 모두 가능한 최부건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부건 입장에서는 최부건 다음으로 득점이 높은 이홍건, 김홍건이 호흡이 막혀 나갈 것 같고 문현진이 아무래도 최부건 앞에서 힘을 쓰고 문현진 앞에서는 김재원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문현진도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는 4주전 경주 상당히 좀 고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문현진하고 최부건 두 선수가 동반 입상 경험이 꽤 있는데 하나같이 문현진이 최부건을 활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대 전정면에서는 최부건보다는 문현진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수에서 졸전하다 보니까 선발급에서는 본인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4주라는 시간이 지났고 김홍건 또 7주 만에 출전 2라는 점, 물론 김홍건의 직선 추입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껏해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됩니다. 문현진이 힘을 쓰고 최부건이 몰고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재원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문현진이 1월 활에 나가면서 반바퀴 1월 최부건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득점은 김홍건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문현진과 협권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강했었던 문현진이 김재현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최부건하고 문현진의 동반 입상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도 선행력 갖춘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선행 전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점. 김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부건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김홍건 불러들이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홍건은 득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차권
3차권 진입해도 결승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현진은 3차권 밀려나면 점수가 낮기 때문에 결승 못 갑니다. 악착같이 홈이점 살려나가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최부관하고 문현진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최부관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홍건이 막혀나가는 견주가 안주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부관이 직전에 차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부관 인정하고 문현진, 최부관 인정하고 김홍길과의 동반 입상 전 문현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7번 김재훈이 힘을 씁니다. 문현진이 아무래도 지역 선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에 나가는 최부관이 막혀 나갔는데 넘어서려고 할 때 아무래도 문현진이 승리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현진의 김재훈 정도라든지 문현진의 김홍건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재훈도 빠르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무엇보다 젊다는 점에서 창원적 선수들인 문현진과 김재훈의 동반 입상 공략해 나가는 문현진과 김재훈 문현진과 김홍건 정도 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부관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건하고 최부관이 문현진과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문현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 2라운드입니다. 앞선 경주는 선발급 라운드가 펼쳐졌고 창원 2, 3, 4라운드는 우수 경주가 우수급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에서 아쉽게 강급이 됐었던 곽현명 선행력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지 않다 보니까 또 마크도 어중간하다 보니까 곽현명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주 뭐 우수 특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주드럼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곽현명 입장에서는 김근영, 김현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현경이 예전 같은 추임력이 발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현명이 김영도 알고 쏘면 김영경 막혀 만족하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 직선 추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현명과 김영경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경의 직선 추입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김영경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윤아가 선추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홍석환과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곽현명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곽현명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곽현명이 박윤아 몰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챙겨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챙겨 주게 된다면 과거 김연경 잘 나갔을 때 곽현명도 도움 많이 받은 상황이란 점에서 곽현명이 김연경을 챙겨 주게 된다면 김연경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 곽현명과 김연경의 동반 입상 쪽에 박윤아가 받아가거나 버텨내는 곽현명하고 박윤아 동반 입상 차선으로 다전을 가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곽현명 뒷자리는 김연경, 김근영 순으로 경주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석환이 자리 잡고 박윤아가 자리 잡는 박윤아하고 홍석환이 자리 잡고 김학철이나 윤창우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학철도 힘을 갖춘 선수입니다. 주드로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박윤아가 넘어서고 홍석환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아무래도 곽현명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홍석환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곽현명이 외선에서 넘어서다 퍼지게 된다면 박윤아의 뒷자리는 김연경이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곽현명이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홍석환하고 박윤아가 연대 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홍석환이라든지 박윤아하고 김현경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곽현명의 뒷자리는 김연경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윤아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김근영도 빨래줄 경주가 되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하고 홍석환은 분명 붙어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는 박윤아 홍석환 묶어서도 좀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게 특선에서 강급된 곽현명 선행력 갖춘 선수에 자꾸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까지는 나옵니다. 김연경 챙겨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으뜸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기생인 박지영 선행 활에 나가고 과거 전주팀 선배였었던 전정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수용이 자리 잡고 박진영, 이으뜸, 전정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초조보다 많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황준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최근영이 자리 잡고 송정훈이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정이 좀 세게 넘어가야 되는데 황준하를 넘어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으뜸이 직접 힘을 쓰고 박지영, 전정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영이 변수 같습니다. 득점 현재 최근영이 앞서 나가고 있고 황준하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뜸은 아무래도 최근영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황준하 이뜸이 전정원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기도 어렵고 또 박정의 선행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정이 끝까지 버텨내기 다소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뜸하고 최근영의 강자들의 착순권 진입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뜸하고 최근영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희 먼저 힘을 쓰고 이으뜸이 완급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최근영이 황준하 있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으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견제하는 견주를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으뜸하고 박정희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으뜸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이으뜸이 최근영을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하지만 자력 투입 가능한 최근영이라는 점에서 이으뜸과 최근영, 이으뜸하고 박정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으뜸이 끌려다니는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황준하가 힘을 쓰고 최근영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영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최근영의 뒷자리는 송정훈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급 간신면한 송정훈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뒷자리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마크 됐을 때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황준하가 땡겨만 준다면 송정훈도 착수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영하고 황준하입니다. 최근영하고 송정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이으뜸하고 최근영 알아서 날아올 수 있는 최근영입니다. 이으뜸의 박정에서는 완벽하게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라고 선배다 과거 전주팀 선배 전정원은 이으뜸만 확실하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송정훈의 선행을 최근영이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으뜸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차권에서는 이으뜸이 빠질 가능성, 최근영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으뜸이 활약해 나갈 선수가 없다면 좀 깝깝합니다. 하지만 활약해 나갈 박정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이으뜸이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득점은 최근영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으뜸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 창원 우수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박건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29기 넘버 1입니다.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박건수 빙상 선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정일을 잘 알았었기 때문에 엄정일 권유로 좀 비선수 출신 빙상 쪽 선수가 29기 수석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이클하고 빙상 선수들은 쓰는 근육이 같습니다. 예전에 김태범도 경륜 선수 준비했다가 그만 뒀었었는데요. 근육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박건수도 쟁쟁한 선수들 제치고 졸업순위 2위까지 기록한 박건수 아무래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영기가 지금 선발에서 올라와서 특별 승급해서 점수가 높긴 합니다만 홍영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아무래도 29기 넘버원 박건수가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나 김재영 둘 중에 한 명을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편성 박건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정태양의 선행 박건수가 활에 나가고 김재영이 따라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고 정태양이 김재영이라든지
정태양을 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태양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도 있고 초반 마크도 가능하죠. 선취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건수와 정태양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마크는 김재영이기 때문에 박건수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정태양입니다. 박건수하고 김재영이요. 두 선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태양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수가 29기 넘버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제기량 발휘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지웅이 홍영기 달고 쏘게 된다면 몸싸움은 홍영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박건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지웅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건수가 고전 면치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하고 홍영기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건수가 빠지게 된다면 박지웅하고 정태양이라든지 박지웅하고 김재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박건수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고 정태양 김정순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지웅 머리 놓게 된다면 홍영기가 박지웅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박지웅의 홍영기, 박지웅의 정태양, 박기웅의 김재영 정도는 가능하다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박건수하고 정태양입니다. 박건수하고 김재영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9기 졸업순위 21을 기록한 이상엽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엽이 선행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송대호, 구동훈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송대호의 연대가 구동훈밖에 없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만, 송대호도 얼마든지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동훈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대호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예요. 한데 끝까지 버텨내서는 아무래도 우승 차지해 나가기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동훈이 1호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구동훈하고 송대호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한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대호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 쪽에 송대하고 구동훈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구동훈의 뒷자리는 김치권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리 잡기가 송대하고 구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송대호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송대호 뒷자리를 구동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송대호가 타정부터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동훈의 직선 취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 구동훈의 직선 취입을 한번 먼저 노려보는 구동훈하고 송대의 동반 입상, 다음 복승 중심 구동훈하고 김치권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상엽이 졸업순위 20위이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예요.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치권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엽하고 김치권의 동반 입상, 이상엽하고 김치권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현이 머리치게 된다면 송대호가 예선에서 반격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현이 머리치게 된다면 경주 간면에서는 구동훈이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상현 머리 중심으로 김치권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송대호나 구동훈까지는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변수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졸업순위 꼴등인 이상엽이 얼마만큼 제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엽을 김치권이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대호하고 구동훈 노련한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29기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졸업순위 9위 기록한 강동주, 이근우, 일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또 이근우가 있긴 합니다. 이근우가 자리 잡게 된다면 강동주가 자리 잡고 일수하고 이근우 순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번 편성 이근우, 일수, 강동주와 협권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경주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혼자 달아날 수밖에 없는,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정관이 쫓아가거나 우수에서 내는 강급자 윤진철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몸싸움에 능한 윤진철이 강동재 뒤를 막혀 나가는 경주가 조금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강동주하고 윤진철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강동주가 정관이 기습 나서고 강동주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강동주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되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강동주하고 윤진철의 동반 입상, 강동주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정관이 먼저 힘을 씁니다. 윤진철이 몰고 가고 김경태가 따라 나서게 되는 1, 2창만 나눠 가지면 무조건 두 선수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진철의 노련함이 통하게 된다면 윤진철하고 정관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윤진철의 뒷자리는 7번 김경태가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진철하고 정관입니다. 윤진철하고 김경태의 마크 승부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동주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윤진철하고는 또 21살 뭐 아들뻘이라는 점에서 5번에 강동재 뒷자리는 윤진철이 막혀 나가거나 강동재의 뒷자리는 정관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근우하고 이일수 중에서 아무래도 이일수가 강동재 뒤를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뭐 강동주 이일수 묶어서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뭐 강동주가 빠지게 된다면 윤진철, 정관, 김경태, 노장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기 졸업순위 9위 기록한 강동주가 얼마만큼 시속을 올려줄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